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오늘은 schedule work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어서 한 줄 한 줄 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expression time이라는 값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schedule work 함수를 한 줄 딱 봤죠. 그 한 줄 본 거에 이제 새로운 함수가 나왔었죠. 그 함수가 뭐였냐면 이 함수가 뭔지 코드를 보시면 바로 기억나실 거예요. 코드 같이 보면요. schedule update on fiber라는 함수죠. 저희가 살펴보고 있었던 함수인데 mark update time from fiber to root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저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름처럼 업데이트 타임을 마크하는 거죠. 파이버에서부터 루트까지 쭉 타고 올라가면서 파이버들의 루트까지 쭉 타고 올라가면서 업데이트 타임을 마크를 하고요. 이 expression 타임을 새기고 그 다음에 루트를 리턴하는 함수였죠. 그래서 리턴한 루트 값을 여기에 할당하고 있는데 이 한 줄 밑에 이어서 이 schedule update on fiber라는 함수를 이 밑부분을 이어서 살펴보려고 해요. 어디까지냐면 드래그한 이 부분까지. 오늘은 이만큼 보려고 하는데 왜 이 schedule update on fiber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지 그 이유를 좀 더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리액트 패키지 까보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리액트 패키지는 다양한 패키지들로 구성된다고 설명드렸었죠. 그 중에 리컨실러와 스케줄러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건데 직접적으로 리컨실러 안에서 스케줄러 코드를 직접적으로 가져와서 뭔가 호출하고 있지를 않아요. 반대로 스케줄러도 리컨실러의 코드를 직접적으로 가져와서 호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서로에게 서로의 작업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전달하기 위해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하는 함수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 입구 역할을 하는 함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schedule update on fiber예요. 이 함수는 리컨실러가 스케줄러의 입구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함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컨실러에서 schedule update on fiber를 호출하게 되면 이 안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하고 그 함수가 스케줄러에게 워크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러의 코드가 직접적으로 리컨실러에서 호출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패키지 간의 의존성을 낮추려는 시도예요. 의존성이라는 것은 결국 디펜던시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의존성을 끊으면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게 돼요. 패키지들이.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의존성을 끊는 거예요. 끊으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설계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무조건 의존성을 낮추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요. 좋은 설계에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저희가 리액트 패키지를 까보는 이유는 리액트 패키지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나를 살펴보는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설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패키지를 설계하실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배우실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 맥락에서 이 입구 역할을 하는 schedule update on fiber라는 함수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리컨실러라는 패키지와 스케줄러라는 패키지가 이 함수로 인해서 의존성이 많이 낮아졌구나. 이것을 캐치하고 가시면 여러분들께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schedule update on fiber 아까 드래그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줄 한 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xpression time이 sync랑 똑같다. 바로 이 줄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expression time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한 줄의 의미를 이제는 파악할 수 있죠. expression time이 sync다. sync는 상수값이었죠. sync랑 똑같다라는 의미는 워크가 동기적으로 호출돼야 하는 워크구나 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expression time이 sync랑 같다라는 것의 의미를 이제는 알게 된 거죠. 그런 케이스, 동기적으로 호출돼야 되는 워크구나. 그럼 당연히 else는 비동기적으로 호출돼야 되는 워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서 동기적으로 호출돼야 되는 워크, expression time이 sync일 때는 어떤 코드가 추가로 있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execution context가 있고 그리고 render context가 있고 commit context가 있어요. 제가 위에 부분을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의미적으로 꼭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이게 저희가 계속 도움을 받고 있는 리액트 토바보기 시리즈에서 설명해 주신 것들을 보면서 저도 같이 참고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파악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설명해 보면 이 execution context라는 것은요. 리컨실러가 워크를 처리하고 있는 중이다. 워크를 실행 중일 때는 execution context가 no context가 아니에요. 실행 중이기 때문에 리컨실러가 워크를 실행 중일 때는. 그런데 만약에 실행 중이지 않다, 쉬고 있다, 그때는 execution context가 no context예요. 컨텍스트가 없는 거죠. 이 정도의 의미를 파악하신 다음 보시는 것처럼 이어서 렌더 컨텍스트와 커밋 컨텍스트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이 렌더랑 커밋이라는 단어는 페이지를 설명드릴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렌더 페이지에는 당연히 렌더 컨텍스트가 있고요. 커밋 페이지에는 당연히 커밋 컨텍스트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 묶어서 여기에, 그리고 이 execution 컨텍스트에 이 no 컨텍스트와 같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렌더 컨텍스트도 없고 커밋 컨텍스트도 없어야 되는 거죠. 둘 다 없어야지만 이게 false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no 컨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이제 추측하실 수 있어요. 렌더 페이지도 시작이 안 됐고 커밋 페이지도 시작이 안 된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그렇죠. VDOM, 버추얼 돔이 최초로 생성되는 시기겠죠. 그때는 아직 렌더 페이지도 커밋 페이지도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문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VDOM이 최초로 생성될 때 true가 되는 조건문이구나. 즉 이게 true라는 것은 VDOM이 최초로 생성될 때이구나 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expression time이 sync일 때, 즉 워크를 동기적으로 처리해야 할 때, 그 중에서도 VDOM이 최초로 생성될 때, 그럼 else는 이미 VDOM이 생성되어 있을 때를 의미하겠죠. 이미 VDOM이 생성되어 있을 때고, 여기는 이제 VDOM이 최초로 생성될 때. 그래서 이 작업 보시면 perform sync work on root 라고 되어 있는 함수인데, 이름으로 다 아실 수 있죠. perform, 수행하는 거죠. sync work를 루트에서 이 sync work를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버추얼 돔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죠. 왜냐면 워크를 이제 수행을 바로 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석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지죠. The initial amount of React DOM rendered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최초의 mount, 이 React DOM의 최초의 mount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쭉 따라오고 있는 것처럼 최초로 VDOM이 생성될 때는 워크를 바로 수행해버려서 이 VDOM의 완성을 얼른 돕는 거죠. 얼른 완성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작업들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어서 밑에는 버추얼 돔이 이미 생성되었을 때, 그 다음 이제 업데이트를 추가로 진행할 때겠죠. 그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ensure root is scheduled라는 함수가 있어요. 보장하는지, 루트가 이제 스케줄 되어 있는 것을 보장하는지를 확인하는 함수죠. 이런 것이 있고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부분이 중요한데, 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execution context가 no context다 라는 것의 의미 제가 설명드렸었죠. 무엇이냐면 리컨실러가 워크를 이제 진행하고 있지 않을 때, 어떠한 워크도 실행하고 있지 않을 때, 리컨실러가 쉬고 있을 때, 컨텍스트가 없을 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execution context가 no context와 일치할 때는 리컨실러가 쉬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석은 달려 있지만, 네, 이제 결국 의미는 어떤 동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어떤 동작을 하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flush, sync callback queue 라는 함수를 호출해주고 있어요. 이름을 진짜 잘 지었어요. 이래서 함수명을 짓는 게 굉장히 잘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름이 뭐냐면 flush 하는 거죠. 비우는 거죠. sync callback queue를, 이 sync라는 작업들이 들어가 있는, 저장되어 있는 큐가 있나 봐요. 그 큐를 flush 해주는 거예요. 비워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쉬고 있기 때문에, 리컨실러가 어떠한 워크도 작업 중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에는 비어있기 때문에 바로 sync callback queue를 그냥 비워버리는 이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이제 이어서 전혀 다른 경우죠. 비동기적으로 동기를 살펴봤고요. 워크 동기 처리, 그리고 워크 비동기 처리. 비동기 처리에서는 동일하게 ensure root is scheduled work, 이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디와 동일하냐면 이 부분과 동일하게.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 거예요. ensure root is scheduled라는 함수가 뭔가 동기일 때도 비동기일 때도 호출되고 있네. 그러면 이 호출하고 있는 이 ensure root is scheduled라는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다음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케줄링과 관련된 로직을 이제 실행하고 있는 함수예요. ensure root is scheduled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그 안에서 스케줄링과 관련된 로직을 실행하고 있어요. 여러분께 설명드렸지만 스케줄링과 관련된 로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존성을 분리하는 작업들을 리액트 패키지 전체에서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면 이제 충분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ensure root is scheduled라는 함수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current time, expression time 이런 것들을 쭉 가져오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이 ensure root is scheduled라는 함수를 한 줄 한 줄 살펴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요. 그럼 안녕!